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 소식이 어제 오후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침묵을 깼네요. 이재명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많은 분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서 마음의 정리는 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당의 본질이기 때문에 의견의 다름은 시너지의 새로운 재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 말 듣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마음의 정리가 됐다. 기자들이 거의 매일 질문을 했는데 정말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아마 고구마 한 10개 삼킨 것처럼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재연절인 17일에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의원에게 마이크를 대는 기자들에겐 정말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보는 사람도 맞다 틀리다도 했거든요. 뭐 결심했다 안 했다고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네. 이제 드디어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 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마음의 정리는 한참 전에 하셨을 것 같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가장 명분 있게 지금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날짜도 재헌절, 그러니까 헌법 만들어졌던 날에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법과 원칙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싶고 사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명분입니다. 네. 대선 졌죠. 지방선거 때도 본인이 등판해서 개항을 해서 본인은 당선이 됐지만 전국적으로는 패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다시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당대표가 돼야 돼. 그래야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네. 과연 어떤 메시지를 기초로 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자, 뭐 고심 끝에 이 선언문을 작성하겠지만 지금 백승문 변호사 얘기 들으니까 그래요. 방금 2번의 선거를 다 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당대표가 돼야 되는 이유, 명분 뭐가 있을까요? 뭐 내일 어떤 이유를 될 것 같았어요? 일단 이재명 의원이 때를 늦춘 이유는 충분히 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기를 좀 기다렸던 것이 아닐까 아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면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 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여론도 스물스물 올라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시점을 좀 기다린 게 아닌가 싶고 뭐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결국에 이제 출마에 강력한 좀 유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관건은 저는 출마 선언에 있어서 두 가지의 기로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국면을 활용해서 마음껏 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서 비판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아예 다른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사실은 궁극적으로 멋있는 정치는 두 번째라고 네.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현재 정치판이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길을 갈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분이 직공으로 처리될 거냐 네. 아니면 오히려 별로 직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더 우아하게 넘어서려고 하는 네. 시도를 할 것이냐 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인지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비판을 하려면 뭐 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2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 년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 할 텐데 이제 막 다 시작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글쎄요. 비판을 한다 그러면 어떤 점을 비판을 강하게 하고 나올지 지지율 빼고 글쎄요.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내일 한번 이 17일 날 재헌절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한 명이 출마 선언을 오늘 했습니다. 연일 이재명 의원을 비판하고 있는 인물이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요. 국회 앞에서 오늘 오전에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다름 아닌 국회 정문 앞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서 했는데요. 준비한 영상 보시죠. 민주당은 청년과 서민, 중산층의 고통에 귀를 닫으면서 3번의 선거에서 연달아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민주당은 위선과 내로남불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당을 망친 강성 팬덤과 작별할 준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저 박지원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청년들이 불행한 미래에 맞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제가 돌을 맞을지언정 앞장서 보겠습니다.
국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첫 번째 장소로 정했던 국회 소통관 대관에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국회 소통관은 현직 국회의원만 대관 예약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의 부탁을 받은 현직 의원들이 모두 대관 의사를 거절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박 전 위원장은요, 국회 분수대 앞을 두 번째 장소로 정했었는데요. 그런데 국회 경내에서 회견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국회의원을 대동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이 때문에 결국 출마 선언 직전에 장소가 변경돼서 국회 정문 앞 길가에서 출마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출마 선언 이후에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이제 수락을 하셨다가 같이 뭐 서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신 분들도 계셨고 일정상 같이 서줄 수 없다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대놓고 지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정말 마음속으로는 지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후보 등록이 반려된다면 반려된 후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반려를 할 명분이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미 당에서 출마 불허 결정을 내렸고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자신의 당권 도전을 반려할 명분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이제 공이 민주당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입장이 난감하겠습니다. 일단 출마 선언은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난감한 거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박지원 전 위원장 본인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네.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해서 호평할 수 있는 부분과 혹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호평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자신을 픽업했었던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도 각을 세워가면서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적하는 용기 있는 모습이 호평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호평받아야 될 것은 대표 경선에 그렇게까지 매달려야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전 위원장이 토사구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신을 선거 때 써먹고 버리는 거 아니냐. 근데 토사구팽의 그 구는 사냥개거든요. 그러면 박지원 전 위원장 스스로가 들깨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네. 속박되지 않는 들깨의 길을 걸어가면 네. 토사구팽 될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들깨의 길은 꼭 당직을 맡아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직 없이 본인이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당직 없이도 지지자와 이 세력을 결집하는 이 행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표 경선에 너무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이 거꾸로 네. 민주당의 기존 질서에 의존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토사구팽 얘기 많이 하네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도 토사구팽 당했다는 얘기 많이들 하는데 박지원 전 위원장을 향해서도 토사구팽 이 표현 양 당에서 많이 젊은 이 정치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지원 전 위원장은요, 이재명 의원이 발탁한 인물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박지원 전 위원장 오늘도 이재명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는 이재명 의원이 쉬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면서 반대 의사를 확실히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박지원 전 위원장이 아주 날을 세우고 공격을 하는 멘트들 많이 쏟아내고 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재명 의원은 그럼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제 좀 지나가도 될까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대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출마 선언을 앞두고 조심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해주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같은 급으로 같이 취급받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잖아요. 아니, 그리고 어쨌건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지난 대선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사실상 픽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30 여성들의 또 지지도 어느 정도 많이 받았고 여기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너무 그러니까 좀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 그게 본인에게 분명히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하든 저 말을 하든 논란이 될 거 아무 말도 하지 말자라는 전략을 택한 것 같은데 네.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의원은 이번에 쉬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게
대선과 지선 패배의 책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지선 패배할 때 비대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박지원 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 때문에 지지 않고 저쪽 때문에 졌으니까 나는 나가도 되고 이재명으로 나가면 안 된다로 들려요. 그게 그러니까 요즘 민주당 조금 전에, 내에서도 지금 예, 김수민 비난받는 평론가 얘기처럼 굳이 당대표 선거를 나가서 뭔가를 본인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지금 분명히 당에서는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과연 박지원 위원장에게 앞으로 향후에 이제 정책 벌 때 도움이 될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네. 위원장의 좀 참신한 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희가 높게 평가해야 되지만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방식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김수민 평론가가 얘기한 토사구팽 얘기할 때 구가 이 들깨 사냥개니까 본인이 들깨의 길을 가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 얘기하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저기 외곽으로 지금 들깨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네요.